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노랗고 빨갛게 단풍이 익어가는 계절에 노란 차체 컬러에 빨간색 시트를 장착한 오픈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가 진짜 지붕 열기 딱 좋은 날씨죠. 예, 이게 가을날이 되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컨버터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오랫동안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통적으로 2인승 럭셔리 로드스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그래서 정체가 뭔지 많이 궁금해지는 메르세데스 AMG SL 63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SL이죠. SL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영상으로는 저희가 처음 소개해 드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SL을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 SL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유명한 걸윙 도어를 장착했었던 그 300SL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300SL은 쿠페인데 SL은 쿠페가 아니고 항상 로드스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원조는 그 오리지널은 300SL 걸윙도어를 장착한 쿠페였는데, 그 300SL도 로드스터가 있었거든요. 까브리올레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세대부터는 그게 이제 190SL, 뭐 230SL, 280SL 이런 식으로 약간 럭셔리 로드스터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2세대, 3세대를 지나고 사실 4세대 SL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꽤 많이 됐거든요. 지금은 진짜 좀 만나보기 어려운 모델이 됐지만 4세대 SL이 중고차로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저도 SL을 처음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 4세대 S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바디에 막 늘씬하게 빠진 자태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도로에서 막 백미러 뒤에 SL 딱 나타나면 와, 눈이 막 번쩍 뜨일 정도로 정말 멋있는 그런 로드스터였다가, 5세대 SL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리오 루프를 장착한 SL이었죠. 그래서 SLK가 등장하면서 바리오 루프를 장착했는데, SL도 바리오 루프, 그러니까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 컨버터블을 장착해 가지고 눈 땡글했던 땡글땡글했던 그 5세대 SL이 국내에서 사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5세대 SL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그때 5세대 그 SL 55AMG, 와, 그 차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차를 리뷰하고 썼던 제목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썼을 정도로 그 SL 55AMG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5세대고 6세대 때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가 오늘 만나보실 이 모델은 7세대 SL에 해당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5세대 때 이제 바리오 루프 하드탑 컨버터블이 들어가면서 5세대, 6세대까지는 하드탑 컨버터블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소프트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프트탑으로 다시 돌아온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 소프트탑 기술도 정말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 굳이 하드탑 컨버터블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 만큼 SL도 소프트탑으로 돌아온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물론 이제 이 차를 직접 주행해보고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SL을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번에 이 SL을 시승하면서 이 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벤츠가 라인업이 굉장히 복잡하죠. 엄청나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 차도 막 비슷한 컨셉 차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SL은 무엇인가가 진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SL은 정통적으로 그 럭셔리 2인승 로드스터,
그게 SL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SLK가 있죠. 지금 SLC로 바뀌었는데 K가 그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L의 좀 작은 모델이 SLK고, 그럼 SL은 SLK의 더 럭셔리하고 큰 사이즈가 SL이거든요. 물론 SL이 원제긴 하지만 어쨌거나 럭셔리 2인승 로드스터, 그러니까 퍼스널카의 개념이 정말 강했는데, 자, 그런데 이번 7세대부터는 아예 AMG에서 도맡아서 이 차를 선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하드코어한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럭셔리 로드스터의 냄새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하드코어해지면서 약간 대중소 그 사이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뭐냐면 완전히 2인승 로드스터가 되면, 그러면 AMG GT C 로드스터가 있죠. 네. AMG GT 쿠페 있잖아요. 그 차의 로드스터가 그건 완벽하게 2인승의 로드스터인데 그 차는 퍼포먼스가 또 극강이죠. 예, 럭셔리 SL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럭셔리 SL의 완전한 2인승으로 나오자니 AMG GT C 로드스터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 얘는 2+2 시트 구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이 조금은 더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 비례도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느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예 그냥 4인승으로 가게 되면 예전에 CLS였던, 그래서 CLE 까브리올레도 있고 또는 S클래스 까브리올레도 있고 그런 또 럭셔리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대중소 그 중간에 들어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SL은 나름 메르세데스 벤츠 내에서 늘 드림이었거든요. 럭셔리 오픈카 이거는 진짜 늘 환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드림이었는데 이번 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좀 시승도 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차의 성격이 정확하게 뭔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벌써 지금부터 약간 예전 그 SL의 그 막 선망의 느낌이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가 2700, 길이가 4700 요 정도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산타페의 2700, 4700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게 폭은 AMG GT C 로드스터보다 폭은 살짝 짧아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폭이 조금 더 좁은 것도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또 S클래스 까브리올레랑은 또 폭이 또 똑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S클래스 까브리올레를 뒷좌석 조금 더 잘라낸 게 이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지. SL은 SL이어야 되는데 SL을 만들기 위해서 S클래스 뒷좌석을 살짝만 줄인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자, 디자인은 앞모습에서 이 파나메리카나 그릴도 조금 더 날렵하게 다듬고 라이트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느낌이 들죠. 요게 이제 기존의 CLS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형태의 지금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S클래스랑 E클래스에서 쓰고 있는 그 디자인이 아니어 가지고 일단 마음에 듭니다. 스포츠카니까 좀 더 이렇게 날렵한 느낌이 좋죠. 그래서 이 파나메리카나 그릴과 이쪽 라이트의 조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날렵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AMG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A 아치도 있고 공기 흡입구도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 가지고 AMG 느낌도 굉장히 강하죠. 이 파나메리카나 그릴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어쨌거나 오리지널 300SL 그 레이스카 그 느낌들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앞모습이 스타일은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이 차의 성격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로드스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롱노즈 숏데크를 그대로 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낮으면서도 늘씬하게 잘 빠져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전 세대보다 사이즈가 조금씩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첫눈에 딱 봤을 때 이 사이즈가 커진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느낌이, 기존에는 이게 늘씬하면서도 차가 굉장히 길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하죠. 딱 느낌이 그 AMG GT 로드스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이 나는가를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2+2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시트가 있고 중간에 요만큼의 승객 공간이 더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소프트탑 자체가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 거죠. 근데다가 뭐 어차피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소프트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가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길이 대비 이 캐빈 있죠. 이 캐빈의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쪽이 약간 불룩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데크가 좀 더 짧은 느낌이 드는 거죠. 기존의 SL은 어땠느냐 하면 하드탑을 넣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통 SL에 그 늘씬하게 빠져 있는 그 2인승 로드스터의 그 비례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소프트탑으로 바뀐 건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이렇게 뒤로 많이 치고 나와 가지고 여기가 불룩해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붕을 한번 열어 볼까요? 지금 이 차도 키만 가지고도 지붕을 열 수 있거든요. 자, 지난번에 그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랑 약간 차이가 뭐냐면, 911 까브리올레는 덮개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덮개를 들어 올리고 얘를 그 덮개 속에 집어 넣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얘는 이 소프트탑 자체를 관절을 더 많이 꺾어 가지고 그냥 이 덮개 없이 수납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탑 루프 위에 상단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접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약간 불룩한 느낌이 들죠. 요렇게 여기 불룩해지는 느낌은 911 까브리올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탑으로 바뀐 건 정말 좋은데, 여기가 불룩해진 게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SL의 느낌을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닫을 때도 똑같이 키만 가지고도 닫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날개 접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키 가지고 접으면 요만큼 오다가 서요. 한 번 더 눌러야 또 다시 시작해. 이거 왜 한 방에 안 접히게 이렇게 놨을까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또 한 번 서. 또 한 번 서고 또 한 번 더 접어야 되거든요. 이거 전원 장치의 문제인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키를 누르고 있으면 그냥 계속 끝까지 한꺼번에 접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섰다가 접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는 요즘 뭐 벤츠에서 쓰고 있는 이 플러시 형태의 도어를 그냥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니쉬도 붙어 있고 V8 바이터보 포매틱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V8 바이터보 포매틱 플러스 요게 이제 AMG GT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형식이어 가지고요. 더 AMG GT 느낌도 많이 나기도 하죠. 자, 오늘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메르세데스 AMG SL63 포매틱 플러스 모델인데요. 요게 기본형이고 그 퍼포먼스 트림, 상위 트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파츠가 적용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도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가고, 안쪽에 그 세라믹 브레이크도 들어가고, 또 트랙 페이스라는 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2억 5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차는 그거 퍼포먼스 트림 아니고 기본 AMG 63 포매틱 플러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캘리퍼가 노란색이에요. 차체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칠해준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골든 브론즈 형태로 바뀌고요. 타이어는 지금 21인치 AMG 휠을 장착을 해놨는데, 이 휠은 뭐 아주 정통 디자인인데 진짜 멋있죠. 휠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런 스포츠 4S 엄청 강력한 놈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앞에는 27535 ZR21, 뒤에는 305 30 ZR21. 네, 이렇게 해서 타이어도 뭐 엄청 강력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7세대 SL이 되면서 지금 포매틱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SL은 사륜 구동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7세대가 되면서 사륜구동이 최초로 적용된 것도 좀 특기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조향도 SL에는 처음으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사륜구동도 적용되고 후륜 조향도 적용이 됐더라. 그 다음에 시트가 2+2 구조로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이 기존 SL과는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뒷모습에서도 보면 지금 엉덩이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AMG GT 느낌이 나는 거야. 기존 SL은 이렇게 둥근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각이 져 있는 넓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둥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좀 빵빵해져 가지고 너무 AMG GT 느낌이 나는 게, 이게 골수 SL 팬이거든요. 진짜 골수 SL 뭐 다 팬이래. 좋아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 골수 SL 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SL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머플러는 좌우에 4개 큼지막하게 크롬 해가지고 AMG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전동으로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SL도 그랬고 또 이런 소프트탑 컨버터블 모델들도 이쪽 트렁크가 굉장히 일단 좁을 수밖에 없죠. 근데 탑을 닫았을 때는 그러면 이쪽에 이제 탑이 들어가는 공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공간을 확장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게 조절이 되는 기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게 요게 이제 요 커버인데, 커버를 상하지 않게 해라. 왜냐면 탑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네요. 기존의 SL 같은 경우에는 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이 커버를 열면 그러면 공간을 좀 더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탑을 열고 싶은데 만약에 트렁크를 넓게 쓰려고 이 트렁크를 확장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탑이 안 열려. 그럼 어쩔 수 없이 뒤에 내려 가지고 이 공간을 정리를 하고 탑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탑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이게 안 움직이게끔 해 놓은 것 같긴 한데, 탑이 수납되거나 아니면 닫혀 있거나 상관없이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조금 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렁크 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가벼운 짐을 넣거나 아니면 그 2+2 뒷좌석에다가 짐을 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거는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오고 또 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약간 파진돼 있죠. 여기가 이제 팝업식으로 작동하는 그 롤오버 프로텍션 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만약에 전복이 될 때 여기서 그 쇠로 된 바가 튀어나와 가지고 전복이 되더라도 사람 머리가 손상이 덜 되도록 보호해주는 그 프로텍션 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진을 잠깐 보면 이게 가스 리프트가 있어 가지고 이게 확 떨어져 가지는 않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에는 V8 4.0 트윈 터보 AMG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AMG는 전부 다 V8 4.0 트윈 터보로 천하 통일을 다 했죠. 그거 가지고 뭐 53, 5, 63, 뭐 63도 또 S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출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똑같이 V8 4.0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AMG에서 만든 거인 만큼 이쪽에 명판도 붙어 있습니다. 이 엔진을 조립하신 분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출력은 V8 4.0 트윈 터보의 585마력, 최대 토크가 81.5kgm인데요. 제로 100이 3.6초, 지금 사륜 구동을 넣어 가지고 3.6초죠. 3.6초면 오픈카 이거 치고는 진짜 엄청나게 빠르긴 하죠. 그리고 최고 속도도 315k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속도 강력하고 최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진짜 슈퍼카가 된 거죠, SL이.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지금 국내에 출시가 된 거는 SL63 하나만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에는 55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MG에서 55라는 숫자를 안 썼거든요. 예전에 55 AMG, 65 AMG를 쓰다가 63으로 바뀐 뒤에는 63, 53, 43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 55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55일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전 세대의 SL55 AMG가 사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름을 55로 붙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63 AMG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63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가격도 기존에 55가 뭐 2억이 넘어서 2억 정도 했었으니까 뭐 가격도 지금 현재 이게 2억 3천대니까 뭐 나름 여전히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2억 3천인데 기존 SL이랑 비교를 해보면 하드탑이 소프트탑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존에는 차고를 높이는 에어 서스펜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쪽만 들어 올리는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없는 거죠. 앞쪽에 리프트 기능만 들어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빠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기존 SL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2억 3천, 퍼포먼스는 2억 5천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붕을 연 김에 인테리어도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게 완전 최신 벤츠의 인테리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잠자리 스티어링 휠도 적용되어 있고, 모니터도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여기 이쪽 라인들은 그 AMG GT랑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리고 요 에어컨 송풍구도 에어컨 제트기 터빈 같은 느낌의 에어컨 송풍구도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몸을 잘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SL의 그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바람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예전에 SLK에서 처음 적용된 건데 이름이 에어스카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이 차를 지붕을 열고 주행을 하면 히터를 켰을 때 이게 머리 위는 시원한데 아래쪽은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뒷목이 서늘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뒷목 쪽으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요거 진짜 좋거든요. 이번 SL에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2+2 구조다 보니까 여기 후크를 당겨서 젖히면 바로 이렇게 뒤로 앞으로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2열에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도 거의 뭐 90도로 서 있다시피 하고, 방석도 작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상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게 아마 4인승으로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말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2+2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SL은 요 정도 아니고 한 요 정도밖에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반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트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짐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SLK 완전 2인승이랑 럭셔리 SL이랑 차이가 그 부분이었어요. 뒤에 요만큼 공간을 확보를 더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 이 시트 등받이를 조금 더 눕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 말고 이전 SL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SLK는 등받이 뒤에 공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시트를 이렇게 눕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SL 같은 경우는 시트 뒤에 요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트를 이렇게 조금은 눕히고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정도의 한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최소한 20cm 이상이 더 늘어나면서 2+2 구조의 공간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이고 방석이, 이 방석 길이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닿지도 않아. 무릎이 지금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렇게 쩍벌하고 이렇게 앉아서 완전 쩍벌하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앉는 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난번 911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쪽 디플렉터가 설치가 되는데, 이제 전동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 구조가 아니어서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S클래스 로드스터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붕을 열면 여기서 플랩이 이렇게 하나 더 올라오거든요. 얘는 지금 올라온 게 특별히 없잖아요. 플랩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가지고 바람이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플랩을 장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아마 어차피 2인승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치더라도, 여기에는 부딪히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게 4인승이면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부딪혀버리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랩을 한 단 높여가지고 바람이 좀 더 멀리 빠지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얘는 뭐 2인승이라고 생각해서 그거까지는 적용을 안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더 S클래스 카브리올레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지긴 하겠죠. 네, 인테리어가 최근에 많이 봐왔던 그런 벤츠 모습들과 많이 흡사해 가지고요, 굉장히 친숙하긴 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는 11.9인치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뭐 계속 많이 봐왔던 그런 모습이어서 뭐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 아래에 여기에 다이얼 형태로 돼 가지고 드라이버 모드 바꾸는 거랑 차량 세팅 설정하는 거 바꾸는 거, 요게 지금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 하나 더 했을 뿐인데 느낌이 엄청 과격해 보이죠. 자,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설정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진 않아 가지고요, 여기가 워낙 좀 요철이 이렇게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컴포트 모드면 상당히 편안하죠. 그래서 굳이 911이랑 비교를 해 본다면 GTS 말고 일반 까레라 S 그런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의 컴포트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편하거나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편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SL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는 럭셔리 로드스터, 럭셔리 퍼스널 로드스터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확실히 그 느낌보다는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제대로 된 스포츠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꽤 단단해지긴 했습니다. 컴포트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뭐 911도 지금은 데일리로 타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가 된 것처럼 이 차가 꽤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타기에는 부드러움은 뭐 충분히 부드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컴포트인데도 엄청 강력하기도 하고 또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이 사운드, 이 AMG 사운드는 뭐 다분히 배기 사운드에서 오는 것들이 크긴 하지만 이 AMG의 배기 사운드는 진짜 좋죠. 그래서 91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흡기에서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나름 퍼포먼스 사운드 배기를 넣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연흡기 911 그 사운드를 좀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기 시스템 자체를 AMG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배기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편하네요. 편안하게 빠르게 크루징 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럭셔리 로드스터, 네, 그런 개념이 살아있네 아직도. 이게 너무 좀 하드해져 버린 느낌들이 있어서 그 느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느낌이 여전히 상당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요, 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게 분명히 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차들에서는 거의 롤이 거의 없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포트여서 조금의 롤은 있긴 한데도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아예 스포츠 플러스로 가보면, 스포츠까지는 배기에서도 막 바바바방 이런 느낌이 아닌데,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팝콘도 터지고 배기도 엄청 더 강력해지는데, 야, 롤이 확실히 줄었죠. 우와, 지금 롤이 거의 안 느껴질 만큼 엄청 플랫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우와. 자, 그러면 수동 모드도 써보면, 와, 이 기어 내릴 때 회전수 보정해주는 소리 하며 뒤에 팝콘 바바방 터지는 소리 하며 진짜 멋있죠. 자, 그러면 지붕을 열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붕을 열어야죠 뭐. 자, 이 지붕 여는 게 보통은 이게 그 후크나 토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당기거나 누르거나 해서 그 버튼으로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고요, 이쪽에 그 지붕 여는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 활성화가 돼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를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밀고 있어야 돼.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원터치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 상에서 모니터 위에 버튼을 손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살짝 미끄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멈춰버리거든.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이랑은 달라가지고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오, 지붕 여니까 소리가 확실히 더 살아있네요. 자, 수동 모드도 써서 좀 주행을 해보면, 오, 야, 롤도 진짜 짱짱하고, 이게 또 사륜 구동까지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자체도 훨씬 더 좋죠. 확실히 이게 그냥 후륜 구동의 585마력이었으면 저 코너를 저렇게 빨리 못 돌거든요. 근데 지금 사륜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안정감 있게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지금 그립이 워낙 좋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너 도는 맛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지금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산길 주행하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와, 대박.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좌우에 창문을 다 세웠거든요. 근데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확실히 많네요. 이게 911 같은 경우에 뒤에 디플렉터 올리면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에어스카프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목 뒤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엄청 편안하게 오픈 에어링을 추운 날에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진짜 단단하네요. 그러면 레이스 모드도 잠깐 써보면, 이게 레이스 모드가 된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진 않거든요. 어차피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가 끝이니까. 근데도 응답성 자체가, 오우, 야, 지금 어차피 여기가 일반 도로여서 아주 과격하게 주행할 수는 없는데도 이게 지금 SL이잖아요. 이게 AMG GT가 아니거든요. 근데 SL인데도 지금 완전 AMG 느낌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뭐 완전 제대로 된 고성능 스포츠카죠. 아, 이게 정체성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과연 그럼 SL이 더 고성능이 되면서 이렇게 짱짱해지면 그것이 좋은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골수 SL의 팬으로서는 좀 별로예요. 좀 불만이에요. 짱짱한 건 AMG GT 주고 그냥 SL은 럭셔리하고 우아한 느낌을 좀 더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긴 한데, 근데도 또 달려보면 이 달리는 맛이, 와, 너무 좋으니까, 와, 이거 어쩔 거야 뭐. 그죠? 이게 지금 SL 가지고도 이런 고성능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 일석이조라고 봐야 되겠죠. 와, 진짜 멋있네요. 지금 후륜 조향까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은 더 역동적인 느낌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와, 진짜 바람 너무 많이 들어오네. 이게 바람 맞고 싶을 때는 엄청나게 좋긴 한데, 이게 지붕을 열었지만 또 바람은 어느 정도 차단해 줘 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날리는 거는 싫어. 이렇게 하려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뭐 출력도 엄청나게 강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륜도 적용되어 있고 후륜 조향도 있고 또 타이어도 엄청나게 그립이 좋다 보니까 산길에서는 뭐 어떻게 요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즐겨보는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고, 또 음악도 좀 들어보면 이 지금 부메스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I love you and me dancing in the moonlight. Nobody can see.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Fast forward.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 김유나 고잉홈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인데 시간이 안 맞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노을 지고 막 그러면서 김유나의 이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막 대박이거든요. 와, 그렇게 이 차는 즐기기에 괜찮은 차인데 정말 좋은 차죠. 특히나 이 부메스터 오디오도 진짜 좋거든요. 다른데 그 E클래스급에 들어있는 것보다 확실히 더 강력하고 좋긴 해요. 근데 엊그저께 탔었던 그 911 GTS에 들어있었던 그 부메스터랑 비교를 해보면 얘도 엄청나게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출력이랑 제원은 잘 모르겠어요. 제원은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느낌적으로는 911 카브리올레에 들어있었던 그 부메스터가 조금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얘도 뭐 엄청나게 좋긴 한데 야,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그 모니터가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는데 지붕을 열게 되면 이게 모니터에 반사되는 게 하늘이 반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딱 열고 나면 자동으로 이 모니터가 위로 싹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닫고 나면 상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빛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동 그냥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붕을 한번 닫아보면,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시속 60km까지는 지붕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핸들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미끄러질까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자동으로 내려가죠. 어쩌면 이게 미래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또 AMG SL의 미래를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불만일 수 있지만, 지금 새롭게 SL을 접하는 신세대라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야, 지붕 닫고 나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죠. 근데 뒤쪽 윈드 디플렉터가 따로 없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자,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하나, 둘, 셋. 와, 진짜 빠르다. 막 이게 막 벨트까지 조여져 가지고요, 진짜 빠르게 가속되죠. 지금 이게 585마력에 제로백 3.6초.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진짜 강력하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 제로백도 엄청나게 빠르지만 최고 속도도 300k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속까지 올라가는 속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요, 진짜 가속이 빠르거든요. 와, 이게 4.0 트윈터보 엔진 가지고 진짜 끝까지 극강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아까 산길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힘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사륜구동의 후륜 조향의 강력한 타이어에, 그러다 보니까 그립도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그래서 뭐 와인딩에서도 진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다가 또 고속까지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차는 진짜 막 이게 SL이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금 극강의 슈퍼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AMG GT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렇긴 하지만 AMG GT하고 이 차하고의 차별점, AMG GT C나 쿠페나 로드스터, 뭐 포도 말고요, 그 차들과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확실히 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확실히. 그래서 컴포트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고속으로 주행해보면 확실히 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AMG GT 쿠페나 로드스터 생각해보면 야, 이게 확실히 조금 더 편안하구나. 특히나 2열 공간이, 이게 사람이 탑승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쨌거나 뒤쪽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까지 있다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좀 더 안락한 면, 고급스러운 면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점에서는 분명히 만족스럽긴 한데, 근데 또 SL이라고 할 때 늘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럭셔리 로드스터를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왜 이렇게 땅땅하게 만들어 놔 버렸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우아하게 그러면서 빠른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한데, 특히나 벤츠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AMG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뭐 진짜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고성능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걸 또 아쉽다고 지금 지금 막 복에 겨웠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도 있지만, 어떤 모드에서도 이쪽에 추가로 하나 더 있는 이쪽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요, 또 세팅을 추가로 더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 모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ESP까지 꺼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쪽에 모니터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도 또 설정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보시면 다이내믹스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이내믹스가 베이직, 어드밴스, 프로, 마스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거든요. 레이스 모드에서 ESP를 끄게 되면 그러면 마스터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요 마스터가 거의 컨트롤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AMG SL63 포매틱 플러스를 시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골수 SL 팬으로서 이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그러면서 즐기는 그 스포츠 감성, 이게 스포츠라고 해서 이게 막 땀 뻘뻘 흘리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요, 우아하게 즐기는 그런 스포츠카로서의 느낌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SL인데, 이번에 SL63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함이 많이 더해져 가지고 계속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메르세데스 안에 워낙 다양한 레인지들이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AMG GT가 있고요, AMG GT 쿠페와 로드스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S클래스 카브리올레, E클래스 카브리올레 이런 것들도 다 AMG 버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개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진짜 막 요만큼씩 겹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SL이라는 이 전설적인 이 모델을 어떻게 미래로 이끌어 갈 것인가 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원조가 300SL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 또 아주 막 과격하게 가는 게 전혀 어불성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SL의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55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 차가 좀 제대로 예전 제가 생각하는 그 SL의 느낌이 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SL은 좀 우아해야 돼요. SL은 우아함 빼면 시체지, 그죠? 근데 이 차는 우아함이 조금 덜하지 않나. 앞쪽 모습도 앞쪽 디자인도 좀 약간 CLS에서 가져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SL만의 아주 유니크한 그런 우아함이 좀 계속 아쉽습니다. 근데 자동차 그 성능으로만 보면 성능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585마력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또 4륜구동까지 적용돼 가지고 코너링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좋고, 성능은 진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고민이 많이 되는 시승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